1분 영어 머스터디의 고육준 선생입니다. 2018년 경찰 1차 공무원 기출문제를 통해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제시해야겠죠. 출제자들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겠죠. 문제 풀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출제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원어민보다 독해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2018년도 경찰 1차 영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부터 나오는 게 어휘 문제입니다. 바로 쭉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convict라는 단어, 이거 정말 많이 나온 단어죠. 2번에 subsequent, 이 단어도 정말 많이 나온 단어예요. 영어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독해뿐만 아니라 어휘 문제로도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기초 단어 중에 기초죠. 만약 이거 몰랐다 그러면 정말 영어 공부 안 하신 거예요. 4번 같은 경우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 5번도 4번 뺐습니다. 4번은 이제 어휘 문제이긴 한데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제는 그 독해 문제 가깝기 때문에 뺐습니다. 우선은 5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굉장히 쉬운 거죠. 그다음 6번은 어렵지 않았고, 7번도 매번 나오는 거, 8번도 매번 나오는 거. 자, 만약에 어법 문제 갖고 야 내가 맞췄어라 한다면 그분을 의심하세요. 동쪽에서 해가 떠,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동쪽에서 내일 해가 뜰 거야, 저도 맞췄습니다. 그와 똑같은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무슨 말이죠? 루틴이라고 하죠. 계속 나오는, 매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9번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어휘도 마찬가지. 어휘는 1번을 제외하고는, 다시 갈게요. 1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이런 거 좀, 이러고 태틀, 요거 이제 뭐 헝겊 조각, 또 뭐 넝마 이런 뜻인데 요거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생귀시, 요것도 생귀이라는 단어, 낙관적인, 낙천적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도 일상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빼고는 다 나왔던 단어예요. 근데 정답이 얘였기 때문에 문제 없었고, 얘 같은 경우 정답 3번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문제 없어요. 이 단어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 단어도 많이 나온 단어죠. 이게 단골 손님이죠. 어페이크. 이 단어 나 처음 본다는 학생들은 정말 공부 안 한 거예요. 내가 뭘 공부했지 생각하셔야 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단어도 많이 나온 단어고요. 이것도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단어 시험뿐만 아니라 기출문제만 보셨다면은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거죠. 그 3번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자, 올라가서 보면서 또 설명할게요. 내가 어휘를 맞췄어 라고 강조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여러분들은 꼭 말씀하세요.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예요 라고요. 동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라고. 별거 아니에요. 예, 매번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거죠. 뭐 사전 주고 여기서 다 나와. 누가 말 못합니까? 당연한 거지. 그런 거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그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이 수준에, 그것은 독해를, 당연히 독해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왜? 독해는 수많은 단어가 한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 번 이걸 통해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어요. 이해가죠? 독해를 통해서 어휘를 배운다라고 생각해야지, 단어장을 통해서 어휘를 배운다 하면 이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 영어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 독해에서 웬만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독해가에서 안 나오는 단어가 나오긴 해요. 그런 것은 기출을 통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단어장을 볼 필요는 없어요.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The woman was convicted and sentenced to 10 years in the prison for the murder case. 자, 그 여자는 convict란 말은 유죄를 확정한 거예요. sentence는 형을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를 확정해서 10년의 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sentence는 얘가 어울리죠.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감옥에. 그리고 케이스란 말은 말대로 케이스예요. 살인 케이스니까 살인 소송, 살인 사건도 좋고, 병원에서는 이제는 환자를 의미할 수 있겠죠. 하여튼 살인 소송에 대한 10년을 확정했다는 얘기예요. 디스포즈라는 단어, 포즈가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포즈는 어떤 특정한 곳에 배치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떤 곳에 배치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한 경향을 갖거나 그러한 성향을 갖다 뜻도 되겠죠. 그래서 배치하다 또는 특정한 것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다 뜻도 되고, 인이들에게 반대말 되겠죠. 잘못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게 하다도 되고, 또는 그러한 마음이 싹 사라진 거, 그런 마음을 사라지게 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거 넉마란 말 했고, 그 넉마처럼 만들다, 그래서 갈기에 찢다란 말 됩니다. 이거 비난하다. 그 두 번째 의미가 형을 확정하다 뜻도 되겠습니다. deject란 말은 많이 나왔던 단어죠. 낙심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2번 가죠. The earthquake and the subsequent aftershocks frightened citizen. 지진과 연속적인 여진이 시민들을 frighten, 공포에 떨겠다. opaque, 예, 불투명한 거죠. repel을 아실 겁니다. 이 repel 위에 우리가 말할 때 repel하면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다죠. 그 repellent 하면 쫓아내는 거 뭘까요? 뭔가를 막아내는 거니까 방충제도 되고 방수제도 됩니다. 예, 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런 말도 돼요. 그 다음에 쌍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낙천적인 란 말이고요. 인수라는 단어죠. 이거 연속적으로 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하는, 이거 단어 맞췄다라고 하면 안 돼요. 왜요? 너무 기초적인 단어, 많이 나온 단어예요. 3번 마찬가지입니다. 트럭은 went out of control, 통제를 잃고 거의 pedestrian, 승객을 칠 뻔했다가 되겠죠. run over, 이거 뭐 필수어이죠. 필수어이. run into도 있죠. run over도 있는 거예요. 예, 둘 다 친다 뜻이죠. 예, 치다요. run over는 느낌이 좀 올 겁니다. 쳐서 넘어갈 듯한 느낌. into는 그냥 부딪히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네, pull over라는 단어는 이것도 많이 나온 단어죠. 뭐 차를 옆에 댈 때 pull, 당겨서 over한다 라는 거죠. pull over. 자, 그 다음에 take over, 떠맡다, 넘겨봤다 라는 뜻이고, look over, 그냥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넘겨보는 거, 또 보지 않고 넘어가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답은 물론 1번이겠죠. 이것도 기초적인 겁니다. 독해를 좀 해본 학생들이라면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지금 단어 5번 갈게요. 우선 The game industry must changing condition the marketplace. 자, 게임 산업은 변화하는 조건에 맞춰야겠죠. 적응해야 됩니다. 적응하다 뭐죠? 어댑트거든요. 이거는 채택하다잖아요. 그렇죠? 옵션을 생각하시면 되죠. 옵션. 그 다음에 또 번째로는 이 나무가 집을 생물체들에게 제공해 준대요. 자, 여기 주어 동사 나왔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문장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장 연결할 때 쓰는 단어는 WH 시작한 단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나무는 집을 제공해 주고 그것의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해서, 생물체죠. 생물체의 대부분은 그것을 이용해서 음식으로 사용한다는 거니까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이거 선생님 너무 새로운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거 뭐 영어 배우는 기초잖아요. 문제는 이걸 틀렸다는 것은 관계사를 지금까지 배웠던 걸 도대체 뭘 배운 거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예, 독해를 열심히 하세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별거 아닙니다 이거. 이 문제를 맞췄다는 거, 지금 5번까지 나온 문장 너무 흔한 문제예요.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매번 틀리죠.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를 생각하세요. 바로 독해를 하지 않고 문법 문제를 풀면 그래요. 독해력이 없으면 문법은 사상 누각이에요. 두 번째, 이것도 뭐 흔한 거죠. 예, 사람들은 stunt, 아연실색하다, 놀랬다 뜻이죠. 스턴트맨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스턴트 했다. 그렇죠. ED가 맞는 거죠. 수동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잃었다는 얘기죠. 근데 전치사 뒤에 형용사 나오는 거 봤습니까? 명사 나와야죠. 이거 상식 아니겠어요? 이해가 되겠죠. 그들이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다. 뭐를? 그 시장의 말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거지. 그렇죠?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미래에, 그죠? 시민들로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선생님 사실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 몰라서 푼 게 아니라
해석과 독해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독해 경험을 많이 쌓으세요. 그러면 이것이 기초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자마자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전치사 뒤에 명사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틀리잖아요. 왜? 사일런트가 본인이 생각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죠. approach라 police officer 경찰관 앞으로 접근했다. to 못 씁니다. 왜? approach는 항상 명사 써요 뒤에. 어떻게 하셨어요? 독해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언어는 영어도 언어니까 언어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경험의 세계예요. 자꾸 지식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평생 가도 못 풀어요. 경험을 하는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역시 독해네요. 답은 문법 문제를 문법으로 풀겠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니은 보도록 할까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건데 베이비가 이쁜 거예요? 그렇죠? looks lovely. 이거 형용사죠. 그렇죠? 아름다워, 이쁜, 사랑스러우니까. 아기가 사랑스러워. 명사를 설명하는 건 형용사만 가능하죠? 그러므로 아기가 사랑스러워. 맞죠? 맞네요. 얘네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he explain. 이거 뭐 to죠. 왜 explain은 뭐뭐에게 설명할 때 또 to를 붙이죠. 그 뒤에 뭐뭐가 나오죠. 이거 모르셨다면 반성하세요. 예.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문제로도. he disappoint 했다. ed부터 해야 되죠. 왜? 실망을 한 게 아니라 준 게 아니라 실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give 주면은 ing 그죠? 받으면 e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실망을 했죠. 실망을 받았죠. 그 테스트 결과에 ed가 맞겠네요. 이것도 많이 나왔던 거죠. 8번 daughter 그녀의 부모를 어떻게 만들었다?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명사예요. 근데 부모가 행복해진 거잖아. 이해가니? 부모가 행복해진 거잖아. 명사를 설명하고 있잖아. 그 형용사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피. 다음에 라 이거 뭐는 간첩이죠? 라일레린 이거 뭐 나머지 누가 다 하는 거니까. 이건 매번 나오는 거니까. 네. 얘가 베드에 누웠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낮잠을 잤대요. 얘가 맞네요. 정답은 얘. 자, 그 다음에 he will return, will return. 보다시피 미래형이 두 번 나오잖아요. 접수사 들어가고 두 번 나오면 이렇게 돼요. 내가 뭐뭐 할 거야. He retire next month. He will give him the present. 그가 다음 달에 은퇴를 할 건데 그때 그는 그에게 우리가 선물을 줄 거야. 할 거야 반복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나는 지웁니다. 부사절을 지우죠. 그래서 이거 쓰지 않고 이렇게 씁니다. 됐죠? 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일반적 시간이나 if 같은 조건절에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시간 조건 부사절에 위례형을 현재형을 쓴다라고 말하지만 원칙은 두 가지 그 절이 있을 때 부사절의 시제를 단순화시켜요. 이걸 simple 그러니까 그 시제의 단순화 하거든요. 하여튼간에 틀렸고요. 자, 여기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해석해볼게 나무는 field place 그 장소에 적합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in이 붙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in which를 쓰죠. 그래서 그 나무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되겠죠. 장소 그들이 place에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 나무가 살고 있는 장소 이렇게 되니까 in place가 되는데 where를 바꿔 쓴다. 근데 in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것도 뭐 많이 배웠던 거잖아요. 제가 안 가르칠 거예요. 이건 매번 나오는 거니까 다른 강사 거 보세요. 자, 그다음에 9번. 네. 비교급 ER이죠. 이거 then 대신 to 쓰죠. 또 쓰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 demand 해야 한다. 단수 동사. 원형 동사 또는 should가 들어가거나. 저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설명한 거 보세요.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
아, 요게 약간 독특했죠? 선생님의 뭐뭐가 나야 되는데 없죠. 선생님의 물건은 뭐 이렇게 나야 되는데 소유격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최상급이라면 여러분이 더 붙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가 붙이는 거는 일반적으로 유일할 경우 붙여요. 유일한 거. 유일한 거.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은 유일해요? 안 유일해요? 유일하죠. 우리에겐 유일하죠. 그러면 sun이에요. 덜 붙여야 돼요. 지구는 어때요? 유일하죠. 이렇게 되죠. 더가 붙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최고야. 그럼 얘가 더 붙여야겠죠. 유일하니까. 그럼 더 해피스트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소일한 애가 가장 행복하대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야. 그냥 지가 그냥 행복하대. 가장 행복하대.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럼 유일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감정이 자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얘가 최고야라는 뜻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더가 붙고 유일하기 때문에 이거 유일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냥 비교 대상이. 그러면 더를 안 써요. 간단하죠? 예. 그 정답이 3번이에요. 요거 요건 약간 독특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올라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푸는 거야. 중요한 게 아니라 갑니다. 첫 번째. 어휘. 어렵지 않다. 독해에서 많이 나온 단어다. 그리고 어휘 하나 틀렸다고 시험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독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단어장 필요 없다. 절대 단어장 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독해할 시간도 아까워요. 독해에서 많이 나온 단어들을 일반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므로 단어장에 내가 찍어줬잖아. 나오잖아. 믿지 마세요. 기출 단어 쭉 배치하면 나올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형식으로 단어를 잡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아끼세요. 단어장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그런 시험은 편입 영어는 그래요. 그러나 공무원 영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5번 관계사 문제, 6번 전차부터의 명사, 또 5번 리얼의 관계사 what 매번 나오는 거죠. 7번 타동사 문제, 삼형식, explain 이 동사 묻는 거죠. 이 동사 문제, disappoint ed 문제, 이거 매번 나오는 거예요. 8번 던져줬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고요? 문법 문제를 쭉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아, 이거는 기본 테스트구나를 알 수 있어요. 출제자가 야, 이건 매번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는 했겠지. 기초 테스트다.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야. 알겠지? 알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법 문제를 설명만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안 풀어보면은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강사의 설명을 너무 많이 들으면 여러분 문법을 분석하게 돼요. 분석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해석이에요. 첫 번째가 해석이고 그리고 나서 분석은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해석입니다. 문법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단어 superior to는 많이 나온 단어예요. 단 한 번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뭐가 붙은 거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식의 세계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데 보세요.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자, 보세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다 파란색이에요. 이러면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정상적인 거니까. 그런데 가다가 뭔가 익숙하지 않게 툭 튀어나와요. 이렇게 그림 그려졌어. 어때? 알아볼 수 있죠. recognize, 알아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본다.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보는 이 순간이 문제의 80% 끝난 거예요. 이 순간 뭔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에 붙으면 안 되지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슈피어리 2에 내가 뭐가 들어간 거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한데 뭔가 찝찝한데 비교의 비교구나.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알아보는 거. 내가 디맨드란다는 요구할 뜻이고 동사 원형 쓴 건 특이하게 봤지만 이거 이상한데? 또는 저번 시간에 디맨드가 나왔었어. 이것도 알아보는 거겠죠? 후주 이거 봤는데 저번에 문제 풀었을 때 뒤에 보니까 명사 나왔더라고. 그래서 소유격이더라고. 선생님들의 우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이거구나. 알아보는 단계. 그게 바로 독해력과 관련돼 있어요. 자, 8번 같은 경우를 보신다 하더라도 make her parents happy라는 단어 형용사 진짜 많이 볼 거예요. 근데 happy라면 이상한데? 전에 문제도 나왔던 거.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알아본다는 단계.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해를 못하면 문법은 못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실제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이해하는 거와 적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갑니다. 자, 이제는 독해 문제 볼게요. 독해 문제 일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실 거예요. 일치 문제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풀이법 적용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거 제가 다른 문제 봤어요. 이 문제 말고 뭐 주제, 요지 문제도 있어요. 이 문제도 어떠한 경험, 사례를 냈어요. 자신의 경험담. 이렇게 나가면 주제문이 없어요. 최대한 지문에서 한 지문을 읽고 답을 고르는 걸 막았어요. 의도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수능의 출제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수능의 출제 매뉴얼, 매뉴얼이 뭔지 아시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출제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대문짝만큼. 절대 한 지문을 읽고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경찰 문제는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기관끼리 서로 어긋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만약에 출제에서 요거 딱 읽고 이 문제 풀었어요를 한다면 20문항 중에 한 문항 그런 거 갖고 좋아하지 마세요. 출제자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실수하는 문제 맞췄다 좋아하지 마세요. 그 두 번째로는 출제자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굳이 그걸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러므로 내용 일치는 무조건 다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선택지를 고르시는데 해석력의 바로 핵심은 속도죠. 그러므로 속도를 내가 구문 독해를 통해서 올리겠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것 딱 하나예요. 실패한다. 구문 독해로 독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구문 독해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저는 어떻게 되냐면 10에 8은 하다가 포기해요. 하다가 구문만 하다가 포기해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그리스 주어, 어픈 조동사 동사, 필링 목적어. 이거 뭐지? 동격의 that 같은 거야. 주어 다음에 또 나와. 끝나지 않아서 또 나오네. 동사 진행형인가 보다. 목적어네. 끝나네. 또 나오네. 접속사. 주어 또 동사 또 진행형이네. 또 목적어. 아이고 삼형식이야 뭐야 이거. that 또 나와. 관계사 이건 또 또 꾸며주는 거야. 끝나자 또 that 나가네. 비교급이네. 이게 또 뭐야. 끝나자 또 주어 동사 또 나오네. 끝나자 또 이프절 또 주어 동사 가정법 나오네. 미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독해입니까? 여러분 우리말 있죠? 이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게 구문 독해요. 다음 글의 소유격 꾸며주는 거야. 주제문을 하면 목적어야. 만들기 위해는 부사절이야. 부사 구라고 해. 그것에 들어갈 하면 형용사야. 말로를 꾸며주는 거 알겠지?
가장은 최상급으로서 적절한 꾸며주고 적절하는 형용사를 더 것을 꾸며줘. 그렇죠? 그럼 끊어 여기서 끊어 읽고 만들기 위해 끊고 들어갈 말로 끊고 가장 적절한 것은 끊어.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한글 가르쳐 준 거예요. 다음의 소유격 주제문을 만들기 위해 들어갈 수식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은 평소 그렇게 읽지 않으면서 영어는 꼭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착각하십니까? 그냥 다음에 그 주제문, 다음 글 주제문 의 빼면 안 되나요? 다시 볼까요? 제가 빼볼게요. 한번 말이 되나 안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 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의 한번 빼보세요. 이거 빼봐요. 말 되나요? 다음 글 주제문 되죠? 해석돼요. 빼요. 만들기 위해 미뭐뭇에 들어갈 말 빼. 적절한 것 적절한 것 물음표 끝. 이럴 수도 있어요. 이래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장의 구성 요소를 다 번역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란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강의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동사 찾는 강사가 있다면 절대 그거는 따라가시면 여러분 인생만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할게요. 19번 제가 왜 갖고 왔냐면 다른 문제보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별 이유 없어요. 그냥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 왜 그랬나를 제가 설명해 주고자 해요. 자 갑니다. Americans in Greece often get the feelings that they are the witnessing argument. When they are overhearing friendly conversation, that is more heated than such a conversation would be if Americans were having it. Linguist Sarah Tannen showed that its conversations of working class Eastern European Jewish speakers, both male and female, in Philadelphia, a friendly argument was a means of being on good terms with someone. Linguist Jane Frank analyzed the conversation of the Jewish couple who tended to polarize and take argumentative position in social situations, but they were not fighting. They were staging a kind of public sparring, where both the fighters were on the same side. 자, 가죠. 그리스에 있는 아메리카인들은 종종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들이 다툼을 목격하고 있다라고요. 언제? 그들이 넘어드는 거니까 넘겨드는 거죠. 아주 친구 간의 대화가 어떤 우호적인 대화 다 좋아요. 그들이 그걸 들었는데 싸우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히팅,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그와 같은 대화는 일반적으로 아마도 미국인이 그것을 했다면 그랬을 것 같은, 그거보다는 좀 더 히팅된, 과열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링기스트 사라 테너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워킹 클래스의 대화, 노동자 계급의 이스턴 유럽인 유대인 스피커들이 말하는 대화에서 여자든 남자 둘 다 필라델피아에서 프렌들리한 논쟁, 아주 친구끼리의 논쟁, 우호적인 논쟁이 바로 수단이에요. 그 좋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사람끼리 성관계에 있다라는 것의 수단이에요. 또 하나 링기스트 제임스 프랑크라는 사람은 분석하기를 컨버세이션, 주이시 커플의 대화를 분석했어요. 자, 이 사람은 바로 극단적으로 폴러가 극단이죠. 양극화돼서 논쟁적인 다투는 듯한 그런 포지션을 취해요. 사회적 이슈, 그런 사회적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러나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스테이지, 퍼블릭 스파링, 그냥 일반 어떠한 종류의 공공의 그냥 스파링하는 무대, 스파링 아시죠? 권투에서 그런 스파링하는 그런 무대에 올라 있는 거고, 거기에서 두 파이터는 같은 편인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간의 열띤 싸움과 같지만 사실 문화적인 차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잘 보면은 싸우는 것 같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 같은 편이고
그냥 친구끼리 그런 대화다라고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약을 하는데 many cultures of the world see as a pledge of a sign of B. 자, 뭐뭐를 세계의 많은 문화는 뭐뭐를 즐거운 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스파링은 아닌 거 아셔야 돼요. 그렇죠? 자, 먼저 헷갈릴 때는 우선 지우자고요. 스파링은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안 되죠. 프렌드를 아기면도 괜찮아요. 아기ing도 괜찮고요. 컨버세이션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1번 것부터 가볼게요. 인터머시. 그러한 다툼이죠. 다툼을 친밀감의 유쾌한 신호로 본다. 나쁘지 않죠? 스파링을 싸움의 신호로 본다. 아닌 거 충분히 아실 수 있죠? 프렌드 아기먼트. 요거 괜찮아요. 요거 괜찮습니다. 우호적인 다툼. 그렇죠? 그런 다툼을 문화적 차이로 본다. 괜찮죠? 예, 3번이 오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에 얘 때문에 그래요. 얘 때문에. 만약에 얘가 없었으면은 3번도 답이 돼요. 여기서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다툼은 문화적 차이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을 보시면 문화 차이가 없는 거로 보일 정도예요. 다 같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3번도 약간 애매해요. 사실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빠른 시간에 독해하다가 슬쩍 우리가 오답 빠질 수 있는 게 3번이었다란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1번이에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빠른 시간에 하다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20문항 중에서 한두 문장 1번 어휘 하나 틀리고 19번 한번 틀렸다고 해서 90점 넘는 데 지장은 없어요. 90점은 충분히 넘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실력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독특하게 갖고 왔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슬쩍 느낌이 슬쩍 오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 나라들 나오고 또 자세히 보다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가 달라도 다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문화 차이가 없는 거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걸 끌어당겼죠. 이쪽 오답을. 그러나 정확한 것은 주장은 결국 친밀감의 신호다가 물론 정답이긴 합니다. 자, 어떻게 오답을 끄집어내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문을 해석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내용 일치 문제는 다 읽어야 되죠. 하물며 주제의 제목도 사례 경험으로 다 읽지 않으면 안 되게끔 최대한 만들었다.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선택지에서 슬쩍 3번으로 끌어당겼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함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주제문 밑에 요약된 지문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문장이 바꿀 수 있는가. 그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적 차이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도 아니라는 걸 좀 알긴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1번에서 끌었다는 거죠. 네. 자, 하여튼간에 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수능 출제 원칙을 최대한 따르고 있다. 수능 출제 매뉴얼은 절대 한 지문에서 답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따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어법 문제 고민스럽다는 학생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반성하세요. 왜요? 아니 매번 던져주는 문제를 못 받아 먹으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제자들은. 근데 이거 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일 거예요. 몰라서 못 푸는 경우라면 배우면 돼요. 그쵸? 몰라서 못 풀었다. 배우면 되는 거죠. 전면공 몰랐다. 배우면 되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이걸 딱 봤을 때 해석을 안 하고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해석. 그러니까 항상 이 해석을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석 능력을 내가 키워야겠다. 해석은 문법의 가장 중요한 기초다. 얘가 없으면 사상 누각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다를 거 없다. 두 번째, 선생님 독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도 구문 독해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문 독해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 다음 문장에서 접법
어법상이란 말은 꾸며주는 거예요, 분리예요? 가장 적절한 꾸며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읽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심플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독해는 원어민처럼 하셔야 됩니다. 문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